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뭐 우리 총무님 마이크 드릴까? 누가 좀 이거 해야지 어떻게? 반장님, 총무님 두 분 나오세요. 마이크를 드릴게 내가. 대장정이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초급반부터 해서 중급반까지. 저의 경우는 이제 초급반 뒤에부터 해서 초급반 반 복수까지 했는데요. 다 까먹었어요. 그 하반기에 초급반은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도 새롭고요. 내용이 카리큘럼이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화재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대장정을 오늘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참석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여기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 기억과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촛불 전원 보이나 봐봐요. 지금 화면 보이지? 이게 보이나? 시계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거기서 맵 저기 내 밴드에서 보이나 봐요. 이거 안 온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제가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이거 보여요? 근데 여기는 꼭 안 나가는 것 같이. 비가 오니까 예. 오랜만에 추억의 성명이네요. 라이터가 요새 요 종로에 보면 그랑솔이라고 있는데, 그랑솔 종로구청 쪽으로 가면 지하에 2원이라는 전통 찻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액자를 옛날 성냥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액자를 해놨더라고요. 한동안 성냥 많이 모았죠. 네.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추억이. 이제 뭐를 합니까 이제? 생일도 아니고. 가운데 쓰시죠? 우리 총님, 아니 단장님. 하여튼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자리고요. 그냥 진행상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 촛불 끄고 박수와 함께 이번 수업 너무 애쓰셨습니다.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더 주인공이십니다. 그냥 켜도 돼. 자, 하여튼 졸업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과정은 저는 졸업입니다. 예. 약제가 없습니다. 선생님 떡하고 과일 준비했는데요. 떡이 50개니까 좀 우리가 또 나눠 먹는 문화니까 한 분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가져가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딱 5명이어셔가지고 저희 또 형제지가 많았는데 자라가지고 나누는 데는 또 제가 아니 이거 그냥 수업 중에도 드셔요. 네, 여기 와서 드세요. 네. 얼른 이렇게 하나씩 드시고 컵도 좀 컵에다 담아가고. 여기 감사합니다. 과일 편하게 와서 드세요. 기룡 선생님 이거 반만 더 드세요. 선생님
회장님 뭐 너무 많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많이 드리려고 이거 수박 많이 드세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이 떡을 캐리해 주신 우리 문종선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고. 맛있다. 나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50이 넘는데. 아 근데 이거 수박 드세요. 수박 잘 먹을게요. 네. 그냥 수업 중에 드셔도 됩니다. 이거 안 했다. 뻥을 안 했네. 받아달라고 지금 했어. 방울토마토도 드시고. 뭐 드시면서 그냥 뭐죠? 네. 저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기로 하고요.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 이야기가 초급할 때 하도 인기가 좋아서 입문 과정에서 용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안 잘리고 나와요 화면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초창기 6세기까지는 목탑이 전성기였다고 하지만 전하는 것이 없다, 아쉽게도. 그래서 석탑은 현존하는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고구려 유적이나 고려 유적은 현재 남한에 별로 없어요, 아쉽게도. 또 있어도 가볼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신라 백제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하시고요. 현재 백제 석탑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이 가장 오래된 국보 11호죠. 지금 뭐 호수 안 쓰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호수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분황사 석탑인데 신라는 모전 석탑이에요. 석탑은 온전히 돌로 세운 탑을 석탑이라고 하는데 벽돌을 쌓은 것이 전탑이거든요. 벽돌 전자를 써서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벽돌 문화가 늦게 왔어요. 개화기 때나 돼야 우리나라에 벽돌 문화가 들어와요. 성당 지을 때 겨우 벽돌. 그래서 명동성당 같은 게 다 중국인 기술자들이 지었어요. 짓기는. 우리나라에 벽돌 문화가 없었어 그때까지. 그래서 돌을 벽돌같이 잘라서 벽돌을 쌓듯이 쌓은 게 모전석탑이에요. 모이, 가짜 벽돌. 가짜라는 좀 이상한데 그 의미가 나빠져서 하여튼 흉내내서 벽돌처럼 깎아서 세운 석탑이 신라 쪽은 모전석탑입니다. 그래서 백제를 먼저 디테일하게 보면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10년간에 걸쳐서 리모델링해서 세웠죠. 지금 서탑, 동탑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버금가는 게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래서 백제계는
뭐 당연히 뭐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나? 백제계 석탑은 어디 있냐? 백제 지역에 있죠, 어디 있냐? 안 그러셨어요? 누가 그때 그랬다고? 대부분이 이렇게 백제 지역에 당연히 백제계 석탑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신라 고구려 백제 할 때 딱 백제 때 탑은 요거 두 개예요. 미륵사지하고 정림사지는 백제 때 만든 탑이고 그 이후에 고려나 조선으로 시대는 흘러가지만 탑의 여러 가지 그 패턴은 백제 계열의 탑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백제계 탑은 이렇게 오리지널 백제 탑도 있고 백제계가 조금 절충되거나 신라계가 절충되거나 해서 약간씩 섞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탑은 다 백제계 탑이라고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가서 우리 잘 전공을 안 했어도 거의 이 탑의 범주에 딱 눈으로 봐도 이렇게 할 정도로 보입니다. 신라탑은 모전탑인데 결국 목탑과 전탑을 절충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황사지 모전탑은 요것도 3층이 아니라 더 층이 뭐 6층이다 9층이다 30 있는데 그냥 그 뒤에 3층으로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요게 모전석탑이고 탐리 의성에 있는 탐리 5층 석탑도 모전석탑인데 달라요. 이거는 실제로 벽돌처럼 잘라서 세운 거고 이거는 그냥 기초 지식 없이 보면 그냥 돌로 만든 석탑이에요. 근데 모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 모전 석탑의 기준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이렇게 벽돌처럼 쌓았지만 이게 다 돌이에요. 벽돌이 아니고 구운 벽돌이 아니고 이렇게 요게 당연히 모전 석탑인데 요것도 모전 석탑이에요. 이게 그냥 석탑이거든요. 그 키를 어디서 보느냐? 이 옥계석을 만들 때 일반 석탑은 이렇게 깎아요, 그냥 이렇게 돌을. 근데 이거는 층층이 요 벽돌로 층을 쌓듯이 똑같이 쌓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모전으로 분류합니다, 탑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요거는 A 타입, 요거는 B 타입 그랬는데 그렇게 공인된 건 아니고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모전탑이라고 하지만 이 탑은 그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모전탑입니다. 요건 석탑입니다. 지붕돌을 이렇게 딱 전체를 깎은 거. 이렇게 층층이 요게 모전탑의 차이, 요게 차이입니다. 요것과 요것 차이. 모전탑의 3대 국보. 국보가 3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분황사에 있는 모전석탑, 의성 탐리 5층 석탑, 영양의 옛날에 봉강 모전석탑이라는데 지금은 영양 사내리 5층 석탑이라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B형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요거는 B형인데 중간에 이렇게 벨트처럼 한 칸씩 또 이렇게 나오게 넣었어요. 약간 변형을 했는데 참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감실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이것도 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전탑이 아니고 진짜 전탑, 벽돌로 쌓은 전탑은 현재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5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새 막 뭐 작년에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탑 중에서 전탑은 5개만 남아있는데 특이하게도 경상도 쪽에 경북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3개, 그 다음에 칠곡이 그 대구 위에입니다. 송림사 거기 하나, 중구에 올라오면 여주에 하나가 있어요. 여주 요거 몇 층인지 몰라서 그냥 다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진짜 전탑입니다. 다 경북에 있는데 여주에만 하나 있는데 요거는 고려 때 거고 나머지는 다 신라 때 거. 통일신라. 그래서 통일신라가 백제하고 달리 신라에서는 석탑이 그 모전탑과 전탑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전형적 이 전형과 정형을 저도 요걸 정리하면서 단어 공부를 좀 했는데 전형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부류 그 일정한 그
부류 안에서 아주 일반적인 그런 걸 전형, 아주 그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전형이거든요. 요 정형은 어떤 형식에 있어서 딱 정해진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말인데 신라의 전형적인 탑 중에서는 초창기에는 전부 이렇게 거탑들이에요. 가문사지 동서탑, 고선사지 3층 석탑, 나원리 5층 탑, 황복사지 3층 탑 이렇게 거탑이 등장하지만 이 탑들이 미적에서 약간씩 문제가 있으니까 미적 감각이 보완되고 완성미가 더해지면서 결국 뭐가 태어나느냐 모범적인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석가탑 그게 신라 석탑의 가장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성본 그 정형. 그리고는 그러면은 인간이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탑은 더 발전할 게 없네. 석가탑에서 그게 아니올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겉에 뭐가 막 추가돼. 탑 자체가 더 발전시킬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완성미로는. 그러다 보니까 장엄을 더하는 여러 가지 불상을 새기거나 뭐 활부중상을 새기거나 막 그런 것이 추가됩니다. 처음에 이게 거탑들이 시작이 됐지만 여기에서 완성도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줄어든, 여기 약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로 보는데 약간 줄어들면서 얘보다는 조금 그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죠. 게다가 이게 최종 모범이 된 게 불국사 석가탑 3층 석탑입니다. 이게 신라, 통일신라의 석탑의 아주 표본입니다. 저거보다 크기는 작아질 망정 저 탑이 가지고 있는 완성미를 더한 탑은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표면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쭉 설명한 거니까 제가 그냥 스크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표면에 여러 가지 붙이는 거에 더해서 이형 석탑이 나옵니다. 이형.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탑 옆에 있는 다보탑,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형 석탑이죠. 그 다음에 화엄사에 있는 그 효대에 있는 탑, 사사자 3층 석탑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토암산 그 저기 석굴암에 있는 3층 석탑인데 기단부는 원형이고 이렇게 식으로 막. 그 다음에 이거는 옥산서원 옆에 있는 정해사지 13층 석탑 막 밀착되어서 1층만 몸들이 크고 나머지는 그냥 아코디언처럼 쫙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형 석탑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나온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고 아주 활황을 이루는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고구려 계열, 백제 계열, 신라 계열 여기에 속하지 않고 새로 고려 탑으로 시작하는 경우 또 기타 뭐 특별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다 북쪽에 있어서 고려 석탑이나 고려 불상이나 우리가 만나보기 힘들죠. 조선시대 와서는 억불승유, 배불승유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천대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기에는 또 호국불교로 역할도 많이 했죠. 아까 말씀드린 유일하게 남아있는 법주사 팔상전 목탑으로 임진왜란 때 이후에 재건한 겁니다. 쌍봉사 대웅전 뭐 이거는 80년대 근래에 불타서 보물에서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탑들은 다 조선시대에 세운 거예요. 낙산사, 신륵사, 회룡사, 청원사, 현등사 등등 원각사지, 수종사, 묘적사 이런 것은 다 조선시대의 탑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시차별로 쭉 설명한 거예요. 그죠? 부처님 돌아가셔서 사리가 나오면서 탑신앙이 시작이 됐는데 부처님 직후에는 8탑이었으나
아쇼카가 84,000탑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산치탑이고 중국으로 오면서 이런 누각형 탑이 발전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삼국이 각각 자기 형태의 탑을 발전시켰는데 디테일하고 특히 신라와 백제는 제가 설명을 했다. 자, 그냥 탑을 간단히 마치고 승탑도 하여튼 최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승탑을 얘기하려면 선종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교종 때는 스님을 부처님하고 똑같이 사리를 모시고 탑에 모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경한 거야. 근데 선종이 되면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님이야. 그래서 또 그다음에 선종에 종파가 생기잖아. 부산 선문. 그 자기 족보의 가장 위에 분은 거의 부처님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선종을 간단히 이해를 해야 선탑이 왜 그렇게 발전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선종은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송 보리 달마대사에서 시작이 되죠. 이 다양한 그림의 달마대사. 눈꺼풀을 잠을 쫓으려고 잘라낸 모습. 요거는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 모습. 요거는 소림사에서 면벽 수행을 하는 모습. 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 그림은. 달마대사도 역시 천축국이 이제 인도를 말하는데 거기에 어느 나라의 왕자입니다. 부처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28대의 인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스승님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 가서 법을 펴도록 하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양나라 무제, 양무제를 만나서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양무제는 자기 자신이 불자로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막 자랑을 했는데 달마대사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 면벽을 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으로부터는 28대지만 달마가 선종에서는 초조야. 1조. 그래서 6조까지 선종이 이어져요.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조계, 해능. 그래서 6조 해능이 조계산에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는 여기에서 따와서 조계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하고 현대를 거치면서 선교 양립을 해서 선종과 교종이 구분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교리적인 대두가 있지만 따지자면 선종입니다. 요분들은 다 제가 설명을 했죠. 달마가 해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2조 해가. 그래서 이 해가는 한쪽 팔밖에 없어. 아미타불을 한쪽 팔로만 한다. 근데 그걸 모르고 소림사 스님들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애들이 막 겉멋이 들어서 스님들 무술하는 스님들 흉내낼 때 다 이 스님 왼팔이 없어요. 왼팔을 끊어냈기 때문에 달마 제자가 되려고 그 스님을 다 상기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후배 스님들은 한쪽 팔로만 합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르면 그걸 모른다고. 아무튼 요건 다 한 거니까 이렇게 요게 그 그림 자기 팔을 끊어냈죠. 그래서 소림사가 이렇게 한다.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뭐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스크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 가면 5조사, 절 이름이 5조사야. 5조를 진심불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6조 해능, 우리가 잘 알는 6조 해능이 이제 마지막이고 6조 이후에는 7조, 8조는 세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족보 복잡한 건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6조도 등신불이 그대로 있다. 어디에? 중국 광동성에 있는 남아선사에. 그때는 보림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6조 스님의 정상 머리를 우리 신라 스님이 잘라왔다 그랬잖아요. 어? 잘라와서 어디에 있다고?
이거는 그 말로 다 설명한 거고, 쌍계사에 가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현판이 3개가 걸려있어. 가운데는 금당, 왼쪽에는 6조 정상탑, 오른쪽에는 세계 일화 조종 6옆. 이게 뭔지를 모르면 거기 쌍계사 갔다 와도 그냥 절이더라 그러고 만다 이거죠. 다 추사 글씨입니다. 추사 글씨인데, 금당은 부처님은 몸이 금빛이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개금불사를 하죠. 그래서 금색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당에는 이렇게 탑이 있어. 이 탑이 뭐냐? 6조 정상탑이에요. 6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묻은 탑이 돼요. 신라 스님이 잘라왔어. 그리고 여기는 세계 일화 조종 6엽, 1조부터 6조까지의 그 6 꽃잎파리가 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 요거는 절에 가면 다른 데도 많이 써 있어요. 세계 일화 조종 6엽. 선빵 있는 데는 많이 써 있어요. 물론 요거는 그 쌍계사 들어가서 왼쪽 계단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서 있는데 그쪽이 선빵구역이야. 그래서 동안거 하한거 때는 잠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러 가려면 안거 해제가 된 뒤에 가면 볼 수 있고, 혹시 안거 중에 가도 좀 이렇게 점잖게 하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보라 그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그쪽에서. 등신부를 그때 설명했었죠.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 등신부를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선종이 그 당시 우리나라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한 유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로. 그 전까지는 교종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의상 뭐 이분들은 다 교종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불교의 물결이 선종이 온 거예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인데 깨달음은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자 1조 2항 3항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래서 이 먹고 그래서 이제 선종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물론 뭐 기록상으로는 북종선이 먼저 왔지만 큰 메인 흐름은 남종선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게 구산성리, 이게 산으로, 절이 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절은 다 무슨 산 무슨 사라고 써 있어요. 절이 산으로 들어가게 된 크게 대표적인 이유 2가지. 우리는 선문, 수련을 하고 산사 생활을 하는 이런 구산선문이 됐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갔고, 조선 500년을 거치면서 불교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 시대의 절은 다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걸식을 하니까 마을에서 멀면 안 돼요. 시내에 있어야 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세우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해인사 스님들이 맨날 시내 나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지금 굶어 죽어 스님들 다 언제 나가서 걸식하고 들어와. 근데 지금 이제 조계종은 걸식 안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는 도의선사가 가지고 들어왔다고 인정을 받죠. 그래서 도의선사가 조계종의 종조입니다. 조계종의 할아버지입니다. 시작은. 그리고 도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홍척 스님이 가서 왔는데, 홍척 스님이 절집을 먼저 열었어요. 시간상으로는 실상상. 그래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구산선문은 배터리가 드디어 다 됐네. 실상사고, 실제로 먼저 들어와서 맥을 이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도의선사입니다. 뭐 요거는 지난번 설명한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산선문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요 빨간 거는 현재도 절로 남아 있는 곳이고, 요 파란 거는 폐사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절은 없고. 제가 구산 전문 답사기를 따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이제 요 불교 역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이제 승탑을 설명하려고 요 선종을 간단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산문을 만들어서 산문별로 그 족보가 생기니까 1조, 2조, 3조 스님을 깍듯이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자상승이라는데 스승, 제자, 그래서 그 산문에 가면 1조 누구, 2조 누구, 3조 아주 족보가 뚜렷합니다. 그분들을 모신 사리탑이 승탑입니다. 역시 이 스님들도 다비를 하죠. 다비를 해야 사리가 나오니까. 불교는 우리가 화장하고 답이 다르다 그랬죠. 화장은 그냥 고온으로 그냥 확 태워버리는 거고 다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절집마다 다비의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만 잠깐만 제가 그저께 봉원사 스님 봉선사 답이하는 거. 우리가 광릉 답사하고 봉선사 갔는데 그날 연결식 하더라고. 그렇게 다비를 해서 사리가 나오면 이제 저 스님 근데 요새는 종파별로 나 사리 추리지 마라 유언해요. 왜냐하면 사리가 나온 걸 가지고 도가 많으니 적으니 막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주 불명예스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선맥을 이어진 건데 도의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삼국시대는 교종이야. 도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럼 그때는 승탑이 사리탑이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원효대사는 사리탑 정도가 아니라 원효대사 아들이 누구예요? 설정. 그럼 원효대사 성이 뭐야? 설. 설씨야 설씨. 아직 국회의원 서른이가 지금 설치고 다니잖아 자기 조상이래. 거기 나가면 안 되니까. 가끔 이거 꼭 켜진 걸 잊어먹어. 죄송합니다. 근데 소상을 만들었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화장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을 만든 거예요. 아예 불상같이. 그래가지고 매일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이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 주소서. 이게 임금의 형이잖아. 그래서 세워 주소서 자기 형한테. 그래서 원효하고 의상에 비를 세우자는데 세웠다고 하거든요. 화쟁국사가 원효의 이름이에요. 세웠다고 그러는데 비가 안 남아 있어. 근데 이거 추사 김정희가 발견했잖아요. 저기 아까 그 뭐지? 신라 무슨 절? 모정탑. 네? 분황사지. 분황사지에 요 돌에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걸 김정희가 고증도 했거든. 차 이것은 화정국사 지비부 요 뒷글자는 조금 이제 뭐 식별이 어려울 정도니까 아무튼 이곳에 화정국사 비석을 세운 것이다라는 글씨가 있는 것을 추사가 찾아낸 거죠. 또 기록에
원광법사, 우리가 화랑세서고개를 전했다고 하는 원광법사의 승탑이 경주 북부의 금곡사라는 곳에 있는데, 요 까만 부분이 옛날 거를 지금 이렇게 세탑에다가 짜집기 해서 세웠어요. 뭐 믿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는 차치하고, 아무튼 원광법사는 이렇게 승탑이 있다.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백제 얘기도 있고, 요거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까만 부분이 옛날 탑이고, 요거는 새 탑을 끼운 겁니다. 돌을 깎아서. 혀사리탑도 있어. 제가 얘기했죠. 쿠마라지바, 불경을 번역한 위대한 두 사람의 올드 번역이 쿠마라지바고 뉴 번역이 현장법사고, 그 올드 번역에 유명한 이분은 혀사리, 내 말이 틀리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도 혀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혀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혀 커요. 사람 혀. 소혀 얼마나 큰지 알아? 사람 혀도 커요. 눈도 빼보면 커. 우리 눈도 요만큼만 보여서 우리 눈이 요 작은 게 아니야. 동양인이 요게 작은 거지. 눈은 커요. 이렇게 돼 있다면 혀사리탑. 혀사리 이름 이상한데 아무튼 이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다 저분들이 만들어낸, 인도 말에 그게 없어요. 극락, 지옥,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용어 명칭 저 사람들이 다 고민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뭐라고 부를까? 그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백제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다. 자, 까지는 거의 전설 차원이야. 이제 실물이 남아있고 근거가 좀 묻어있는 거. 그중 일본은 아까 얘기한 도의선사, 우리나라 종조로, 선종의 종조로 보는 도의선사 탑은 역시 추정이야. 탑으로 추정되는 양양 진전사지. 확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도의선사의 승탑으로 봅니다. 도의, 염거, 보조 이렇게 1, 2, 3이고 보조선사가 절을 세웠어요. 그동안 실상사가 먼저 오픈을 한 거야. 절은. 개업은 먼저 했어. 근데 실제 뿌리는 여기가 먼저죠. 이 보조선사 최징이 절을 짓고는 내가 1조 아니다. 2조, 1조가 계신다 이렇게. 2조가 그 염거화상, 요거는 이제 도의선사 것 좀 근접 찍은 겁니다. 탑 형식에 이렇게 승탑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식. 이거는 기록과 실물이 추정이 아니고 확실한 거. 2조 염거 화상탑입니다. 승탑은 국박 야외전시장에 있어요. 도의선사가 선종을 들고 왔는데 미친놈 취급을 받는 거야. 교종이지 저런. 그래서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자리를 못 잡고 설악산 안에 들어와서 제자를 키우는데 그게 염거가 다시 제자를 받은 게 최종인데, 염거는 설악산 억성사에서 있었다 그러는데 억성사가 지금의 설리먼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훈법사지 승탑으로 일제 때 이 문화재 분류하는 실무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훈법사랑 연결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그 원주 훈법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일단 그때 적혀 있어. 그래서 지금 그냥 전하기를 훈법사지의 탑이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왜 근거가 확실하냐? 옆에 비석이 서 있는 게 아니고 탑비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요거 옛날 사진, 요건 지금 사진. 탑지가 나온 거예요. 탑 안에서. 구리 동판에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나오는데 그 글자에 이게 누구 건지가 나와요. 요건 춘천박물관인데 이 글자가 나와요. 회창 4년 갑자해 9월 29일 날 돌아가신 염거 화상의 탑이다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 석가모니불이 열반해든지 1804년. 이게 아까 얘기한 북방불기로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은
855년에 승탑을 세운 거예요. 자, 뭐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한번 승탑 봅시다. 우리가 보통 가장 대표적인 승탑,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는 승탑의 받침돌, 지대석, 하대, 중대, 상대, 몸돌, 지붕돌, 상륜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 형태를 분류해서 첫 번째 팔각 원당형, 우리나라 승탑의 멋스럽고 국보급은 다 이거예요. 말로 생략 이거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국보입니다. 국성 태안사, 장흥 보림사, 남원 실상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방형. 방형은 네모난 걸 방형이라 해요. 천원지방 그러죠. 동양사상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방이 네모라는 뜻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네모가 이거죠. 이거 사각형이야. 완전히 다 네모. 법천사 거 요거 몇 년 동안 리모델링해서 다 끝났는데 아직 법천사 못 주고 있죠. 갈지 못 갈지도 몰라 아직. 요거 법천사 가면 보고 싶은데 제가 요거 경복궁에 있을 때 봤어요. 다행히 그래도. 요거는 보달사지 승탑. 요거는 물론 방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특이해. 팔각 원당이면서 입체적으로 그냥 이걸 다 새겼어요. 거의 환조에 가까울 정도로. 그 다음에 원형, 구형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토사지 거기 가. 요것도 물론 원본은 국박에 있고 충주 정토사지에는 모본을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흔히 보는 거는 석종형, 주로 조선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억불숭유로 구박받고 절집에 재정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또 특이한 것도 있어. 이렇게 감실처럼 파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요거 울산 태화사지, 울산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는 금산사 그 금강계단 위에 서 있죠. 요거는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지공화상 같은 분입니다. 지공이나 보존이나. 그 다음에 충주에 있는 청룡사 복각국사탑, 해암사지 승탑은 조금 특이한 경우죠. 더군다나 이거는 뭐 해암사지 이거 보물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승탑으로서 처음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왜 완성미나 왜 저기가 없느냐, 문화재적 가치가 없느냐. 처음에 그냥 이거 뭐 다른 부자재에다 얹어놓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해암사지에 세 분이 있잖아요. 네, 그 위에 나온 네. 그 저건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해암사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절터에 있고 그 세 분은 그 위에. 예. 네. 그러면 그 세 분은 정확하게 비석까지 다 써 있는데 요거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도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에 쫓겨서 오늘 용 이야기는 못 하겠네. 용령 죽겠지 하고 말하니까. 아무튼 승탑까지 했는데 입문 과정에서 불탑을 제가 상세히 설명했고 불교사까지. 여기 중국반에서는 이제 승탑.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공부하고 해야 될 것이 승탑이 더 많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중국반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좀 던져주려고 많이 했는데 저도 힘이 드는, 설명해도 힘들 정도로 저도 전공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미술이라든지 그때 예불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해주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심지어 부도밭이라 했어요. 전에 부도가 많이 모인 데는. 그러니까 막 비난을 했죠. 배추밭이냐? 뭐 이러고. 그래서 부도란 말을 안 쓰고 승탑,
승탑이 많이 있으면 승탑원, 승탑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남 대흥사 이게 옛날에 이거 부도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작품으로 봐도 돼 가서. 근데 알고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초이선사, 서산대사, 승탑이 딱 있지. 우리 저 원성가 강정 방장님 스승님도 여기 계시죠. 정강 스님. 근세의 최고 강백입니다. 그다음에 해남 미왕사 제가 얘기했죠. 미왕사 공룡능선하고 여기 미왕사 그 무슨 길이야? 걷기 코스. 달마고도.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여기도 가보면 이게 설화는 다 빼고 이건 대웅전 주초석에 이렇게 다 새겨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해양 동물을 새겼다. 해양 동물. 그래서 불교의 해양 전래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본절 말고 암자 쪽에 가면 이 암자 옆에 이렇게 승탑들이 있는데 이 승탑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북이가 아니에요. 어? 그다음에 옆에 조각도 아주 뛰어나고 좀 거북이도 특이하지. 물론 공룡 머리에 거북이 몸이지만 저 용의 머리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거북이나 자라같이 해양생물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다람쥐 같은 막 우리 저 왕릉에서 말하는 새호 같은 그런 거, 개. 또 자꾸 막 먹고 먹히는 모습도 있어. 이렇게 개가 물고기를 잡는. 응? 뭐 이런 또 무슨 약간 추상적인 문이지만 이건 개를 형상화한 문의로 보이죠. 이건 약간 새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무늬를 보는 게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우리 답사하는 사람들.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온다니까. 미왕사 갔다 왔다고. 이 승탑 사각 승탑인데 중대석에 이렇게 보면은 감시하는 동물 확대문 이렇게 생겼는데 경복궁 가면 있는 거랑 비슷해요. 마치 줄여서 붙여놓은 것처럼 포지션도 비슷해. 개, 이건 뭐 주말 없이 개잖아요. 물고기, 자라. 토끼가 지금 방아쇠 찍고 있고. 이게 다 승탑에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에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거 잠깐 봅시다. 그냥 그림만. 그래서 그런 이제 구산 선문이 쫙 있는데 구산 선문에 그 종조별로 1조, 2조, 3조 그 밑으로 뭐 5, 6, 7, 8, 9, 10을 계속 따지진 않지만 특히 그 시작한 그 스님들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이거는 승탑과 탑비가 있어야 완세트예요. 문제는 얘만 있고 얘가 없으면 누구 건지를 몰라. 그래서 아까 그냥 회암사지 승탑, 고달사지 승탑 지명을 따는 거예요. 장소 이름을. 또는 뭐 소리 보림사 동승탑, 북승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없어서. 아까 그냥 가지산문 얘기했죠. 1조 도의선사 양양에 있고 2조 연고화상 북박에 있고 3조 보조선산 보림사에 있는데 승탑과 탑비가 다 온전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물 157, 158 이게 가장 선문 중에 1번인데 개업은 실상사가 먼저 했다고. 개업은 문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해 사실. 그래서 가장 문을 먼저 연 산문. 1조 홍척 도의하고 비슷하게 유학 갔다 왔어요. 근데 문을 먼저 열었어. 2조 수철 여기는 비신이 없어지긴 했지만 승탑 탑비, 승탑 탑비가 남아 있어요. 독리산문 태안 독리 곡성에 있는 거 1조 적인선사 남아 있는데 요게 새로 만든 거. 그래서 표시천 찍었어요. 문화재 지정 안 돼 있어. 2조 요건 입구에 있는데 승탑 남아 있고 탑비는 역시 비신이 없어요. 받침대와 지붕돌만 있어. 비신이 많이 부러져. 희양산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죠. 봉암사 문경에 있는 거 1조 지증대사
승탑 있고 탑비 있는데 이 탑비가 최치원의 4.3비면 하나다. 그 다음에 2조 정진대사 승탑은 산에 있고 탑비는 밑에 절 안에 있다. 사자산문 법풍사 영월에 있죠. 1조 철감국사 도윤. 근데 이건 하순 쌍봉사에 있어. 아까 그 대웅전 3층 목탑 불탑되는 거 이분이 쌍봉사에 주석을 했거든요. 2조 절충국사는 여기 있어요. 법풍사에. 근데 승탑 어떻게 해주죠? 탑비는 온전해요. 사골산문 이제 여기서부터 폐사지야. 절이 없어. 강릉에 있는 범일국사 승탑 남아있어. 이것도 정확히는 전하는 물증이 없어요. 왜? 탑비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는 저분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범일국사 걸로 보는 거죠. 이거 강릉 단오제의 주신입니다. 강릉 김씨고요. 충남 보령 성주산에는 반대로 승탑이 없고 비문만 남아있어. 요게 또 역시 최치원의 4.3비문 중에 하나예요. 복림산문, 경남 창원. 우리 창원댁 요새 외국 가서 못 나오시는데 제일 엉망인으로 남아있는 구산선문 중에서 참 이 창원에서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승탑은 국박 야외에 있고 탑비는 박물관에 있다고 하나 수장고에 있대요.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 뭐야? 요 옆에다 같이 놓든가 놀 형편이 안 되면 얘 사진이나 설명이라도 나서 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얘만 있어요.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이게 문제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이 복림산이 고달산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고달산을 이 복림산문의 같은 맥으로 보기도 하고 별도의 고달산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주 고달사지죠. 얘도 비석이 없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승탑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냥 고달사지 승탑이야. 누군지를 몰라. 미루어 짐작컨대 1조 원강국사 일것이다 하는 거죠. 그 조금 아래에 보면은 2조는 복림산문에 가 있어요. 그리고 3조야. 원정국사. 요거는 밑에서 스승을 쳐다보고 있어. 용이. 그리고 그 절마당에, 요건 뒷산에 있고 요건 절마당에 엄청난 탑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얘하고 얘가 짝 같다고. 이게 안 어울려. 근데 요거는 비석 깨져서 새로 세웠고 깨진 비석은 여주박물관에 있어요. 아무튼 요새 이건 고달산문이라고도 하고 복림산문이라고도 한다. 남한강변 폐사지 큰 거 3개 있죠. 거돈사, 법천사. 이거 거돈사지는 승탑이 국박에 있어요. 탑비는 현장 원주에 있어. 현장에다가 요거 모이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법천사지는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 경복궁에 있던 거 보수를 끝냈는데 안 갖다 주고 있어요. 이거 비어 있고 얘는 현장에 있어요. 얘는 비석 중에서 베스트. 그 다음에 흥법사지 진공대사 여기 국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비신이 없는 비좌와 이수만 있는 게 있는데 이 진공대사는 드물게 석관이 있어. 석관. 그래서 스님도 관에 묻기도 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천만의 말씀 여기는 스님의 불경이나 그런 걸 넣을 것이다.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하신 심상님이 얘기한 회암사지의 3분 지공, 나홍, 무학인데 지공은 외국인이에요. 나홍하고 무학은 우리나라 스님. 물론 이렇게 대가 이어졌는데 그래서 지공화사 인도 스님. 그 원나라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유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승탑, 석등, 석비를 세웠는데 요 옆에 건 아마 옛날 석비였지 않았나. 그 위에 나홍, 유명하죠. 나홍 스님.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그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나홍 선사는 3군데, 4군데 살이 워낙 고명 스님, 아까 부처님은 뭐 8군데에서 84,000 나갔잖아요. 이 스님도 3군데, 4군데 사리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요거는 불이 나서 다 깨졌어 이렇게. 근데 깨진 것 성형 수술해서 박물관에 놔두고 여기는 모이로 세워놨어. 해암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거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거. 그분이 실력사이드인데 거기는 보제존자로 돼 있어요. 나홍 스님의 그 정식 명칭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력사에 있는 나홍 스님 사리탑 석비. 요거는 영전사지, 원주에 있는 영전사지의 탑처럼 생겼으나 나홍 스님, 보제존자가 나홍이거든요. 나홍 스님 사리탑이라고 쌍탑으로 국박 야외 전시장에 있는데 요거는 그 야전에 있는 이 무림의 고수들처럼 답사도 제야의 고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가장 잘못된 거 중에 하나. 이게 3탑이야. 3개 똑같은데 요 하나 더 탑은 다른 절 탑이라고 조금 옆에 빼놨어요. 근데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사진이라든지 탑의 모양을 보면 3개가 거의 한 세트야. 그러니까 이건 제 고수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나홍의 제자, 우리가 잘 아는 무학대사. 요거는 이성계가 세워준 거예요. 이성계보다 몇 년 먼저 갔지. 나이는 조금 많지만 그래서 아주 멋지게 잘 세워줬어 이성계가.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 국사예요. 왕상가, 국상가. 그래서 이게 멋지게 이렇게 돼 있고 요 앞에 석등이 있는데 탑비가 조금 약해. 요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는 지방문화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위치를 하다 보니까 동승탑, 서승탑, 북승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곡사, 지리산 영곡사 가면 진짜 멋진 승탑이 있어요. 동승탑. 그 옆에 탑비. 얘 발이 또 끝내줘. 이렇게 탁 이러고 있어. 얘도 비신은 없고 이수와 비좌만 남았죠. 영곡사 북승탑. 얘는 북쪽에 있어. 다 국보야 근데 탑비가 없어. 쌍봉사 아까 얘기한 대로 철감수 얘도 발 봐. 청룡사 여기는 부도 요것도 비석은 좀 약한데 비 승탑 석등 요것도 사자 석등이 아주 사자가 엎드린 자세로 서 있는 자세가 아니고 요것도 다 저 이성계 그때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무학을 이어받은 함어당. 지난 요것도 함어당 스님도 여러 군데 있어요. 함어동천 있죠. 강화도에 가면 그 함어당 스님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사에도 있고 경기도 가평, 현리, 현등사에도 있고 저희 가서 못 보여드렸어요 이거. 그 봉암사 제가 그 승탑 돌면서 함어당 거를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승탑이 없는데 여기에 함어당 써놨어. 조선시대 와서는 승탑에다 바로 써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 북한에도 한 군데 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명대사 승탑 우리가 잘 아는 해인사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 놈들이 내쪽 낸 거. 사명대사가 승병장이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가서 포로들 많이 구해왔잖아요. 일본 놈들이 미우니까 강점기 때 다 뽀개버려. 그 다음에 신미대사, 학조대사는 내일 모레 토요일날 가면 우리 만날 겁니다. 그 속리산 법주사 위에 복천암을 지나가면 언덕 위에 이렇게 이게 스승과 제자인데 거의 닮은 꼴로 신미대사, 학조대사 2개가 보물로 있습니다. 해암사지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처음에 약간 구박받았지만 지금 보물로 승격이 됐고 이건 앞에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그리고 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용령 죽겠지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